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출금리 전쟁입니다. 또한 출산가구에 대한 취득세 면제 확정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12월 19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무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파트의 비밀에 대해서 대공개를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셔도 저는 인생은 180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경쟁의 신호탄을 쓴 K뱅크 기억나시죠? 당시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4.18%부터였는데 K뱅크는 3.7%를 때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시장금리 하락 속도에 비해서 은행들 대출금리 하락 속도가 굉장히 더졌거든요. 근데 나는 3.7% 가겠다고 그냥 3.7%를 때려버린 거고, 실제 이 근처에서 대출금리가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강자 카카오뱅크의 참전이 있었죠. 연 최저금리 3.5%대를 제시를 한 겁니다. 실제 대출 실행금리도 3.58% 내외에서 나오더라고요. 대출금리가요, 한 달 만에 1%포인트 이상 낮아진 겁니다. 자, 그러자 K뱅크도 맞대응을 했어요. 3.7%대에서 3.64%까지 낮췄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K뱅크 출범 이후에 가장 낮은 대출금리예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3.55%에서 3.65%까지 낮아지게 됐다는 거죠. 자, 4.7% 10월 말에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이 정도였거든요. 3.58%와의 주택담보대출 대출 상환액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5억을 40년 동안 4.7%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받았을 때 이자와 원리금 합쳐서 231만 원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은행처럼 3.58%를 적용받으면 얼마다? 196만 원이 책정됩니다. 이게 2022년 초금리 수준이에요. 자, 대출금리는요, 저희가 앞자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4%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3%대, 그것도 3% 중반을 제시하네.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대출금리 경쟁에 5대 은행도 참전했습니다. 하나은행이 3.81%, 우리은행이 3.95%.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를 낮췄어요. 원래 5대 은행들은 그렇게 대출금리를 많이 낮추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갱신하는 대출금리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거죠. 대환대출 플랫폼을 앞두고 금융기관 간에 금리 경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5대 은행 예금금리도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3.75% 이하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대 예금이 이제 씨가 말랐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도 막차가 끝났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금금리가 4%하고 또 3%대하고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더 많은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위험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금리가 계속 유지될까? 진짜 10월 말에 4.23에서 현재 국제금리 3.25%까지 순식간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야, 이거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자, 시장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향후 고금리가 금방 끝나고 저금리 시대,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올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른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 전망은요,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무려 77%나 됩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금리를 무려 6차례나 낮추는 것에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계속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주장을 했지만 이거는 좀 너무 나갔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도, 연준 지역은행 총재들도 계속해서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럼 시장은 무슨 자신감일까요? 일단 지금 근원 CPI가 4.0이거든요. 이 4.0에서 지금 뚜렷하게 낮아질 조짐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향후 물가의 급격한 하락이라도 본 것일까? 전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금리 인하 불과 하반기 돼서야 가능할 것 같다. 일단 근원 물가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 역시 이제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이창용 총재가 얼마 전에 물가 안정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면서
경계감을 좀 높였거든요.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서 긴장을 늦추기 이르다 현재 한국은행의 한국의 근원 CPI 같은 경우는요, 전년 동월 대비 3.0%입니다. 자, 얘가 좀 굉장히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요. 문제는 이 3.0%에서 다음으로 2%대까지 빨리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창용 총재도 이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자, 한국은행 확신이 없는 이유가 바로 서비스 요금에 있습니다. 외식 서비스 같은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8%인데 9월 이후에 큰 변화가 없어요. 또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요, 10월 달에 4.9% 상승해서 오히려 5.1%로 올라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원 물가가 앞으로 떨어질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21일 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보면요, 음식점 및 숙박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7%가 나왔습니다. 9월 대비 큰 변화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상반기 때는 엄두도 못 내고 내년 하반기 되어야 금리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이렇게 이제 빨리 낮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커뮤니티 보면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대출금리가 3%가 되면 대안해야지. 실제 2021년부터 2022년에 대출 받으신 분들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 막 6% 전후 적용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3% 전후로 이제 맞춰지게 된다면 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는 와중이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3.5%도 많이 낮아졌지만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제가 미래를 전망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대환을 한다면요, 주택담보대출 대환 플랫폼 출시 초기에 한번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가 이제 1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픈되면은 금융기관에서 이제 초기에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막 프로모션을 꺼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천조 시장이에요. 천조 시장이라서 이게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공개에 몇 명만 수천 명만 빠져나가도 이게 실적에 영향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잡으려고 분명히 특별 프로모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한번 노리시면서 갈아타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어떠냐. 왜냐면 이제 아무리 시장금리가 낮아진다라도 기준금리 3.5% 하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 3.5% 상에서는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금리는요, 이제 1월 초에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어디 지표가 중요하다? 한국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지표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시장금리는요, 미국 시장금리하고 거의 딱 붙어 있는 수준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되는 성장, 물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초에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지표를 보면서 연준의 경고가 사실인지 3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 70% 말도 안 된 거다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시장금리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시장의 베팅이 맞았어. 진짜 1월 초에 발표되는 12월 지표에서 침체 가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일 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5년 안에 집 사면 취득세가 면제가 된대요. 자, 2025년까지 출산 부모가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모든 주택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 가액 요건이 있습니다. 12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2024년 3월 이전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아마 1월 말 2월 정도는 되어야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소급 적용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정 방안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갭 투자는 안 됩니다. 실거주 주택만 가능해요.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시 거주 기간도 3년을 채워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는데 3년 이내에 매도하면은 추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실거주 목적에 내 집 마련하려는 출산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500만 원 면제는 큰 혜택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한다고 보면요,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한 660만 원이 나옵니다. 취득세가 600만 원이 나와요. 여기서 500만 원을 깎아주면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건 6억일 때 이렇게 하고요.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6억에서 9억까지 이제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1에서 3%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9억이 되면은 취득세율이 3%로 올라가는데 취득세가 지방교육세 합쳐가지고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럼 취득세가 2,7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500만 원 깎아주면 2,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감면 체감 효과는요 6억 이하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어찌됐든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대표적인 출산가구 지원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쇼킹 부동산의 더 솔직함,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이야기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